내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장검을 딱 빼려는 순간에 정원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체구의 장부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동탁을 쏘아보는 걸 발견하고 움찔해요. 오, 누군가요?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동탁이 병권을 쥐고 사도 왕윤에게는 정무에 관장할 힘을 줘가지고 그렇죠. 그 둘이서 서로 권력을 분배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놓고 나서 동탁이 결국은 왕윤을 뒤로 밀어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왕윤은 왜 동탁하고 밀약을 통해서 정무하고 병권을 갖다가 나누기로 했냐면 십상시 난을 실제적으로 제압한 거는 호분 중랑장 원술, 그다음에 사례교의 원소, 그다음에 조조 등의 이제 그 총류파 관료들하고 무장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탁이 대군을 이끌고 사실 왔지만 동탁은 병권을 갖다 쥐고 많은 군사를 쥐고 있었다는 것뿐이지 네. 정무는 왕윤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총류파 관료들이 왕윤의 그 정무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자신은 동탁이 그 배경을 잡고 네. 그래서 그 정무를 갖다 지가 관장하려고 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서로 밀약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십상시의 난이 일어난 지 6월 이후에 동탁이 이제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9월까지도 6월부터 시작된 홍수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농작물이 침수되고 백성들이 삶이 이제 피폐해지고 네.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동탁은 천재지변의 책임을 사공 그 유홍에게 물어요. 네. 그 당시 사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네. 사공이 그 죄로 해가지고 면제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조정이 대소사에 이제 끼어들 명분을 만들고 그런데 곧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왕윤을 뒤로 제치죠. 군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곧바로 퇴위로 승진해야 돼요. 이제 동탁은 퇴위로 승진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소재를 폐위할 계획을 세우고 이유를 불러내가지고 네. 소재 폐위에 대한 문제를 은밀히 상의하죠. 하진이 죽고 난 후에 네.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엉격결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 기반이 약하다. 근데 아직은 그 하태우가 그 소재의 섭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 뒤통수 맞는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소재를 폐위시키려면은 결국 하태우의 그 섭정이 끝나게 되고 그리 되면 하진과 하태우의 측근들이 갖다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네. 나의 기반을 갖다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 진류왕은 모친이 왕비인으로서 옛날 하태우에게 짐독을 맞아 죽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외척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네. 그 동탁 입장에선 자기 세를 갖다 구축하기 가장 좋은 거는 그 소재보다는 진류왕이라고. 그리고 진류왕을 키운 사람이 그 동탁 자신과는 동성인 동태우이기 때문에 네. 같은 그 동시에 그 세력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내 세력을 갖다가 공고해야 하는 데는 소재보다도 진류왕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유에게 이제 물어보죠. 그 공의 생각은 어떠냐고. 기존 나관중 모태 삼국지를 보면은 동탁이 소재는 어리버리하고 진류왕은 아주 영특해서 진류왕을 황제로 제위시키는 것이 한왕실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강영원 선생님의 정사영 삼국지는 좀 다르네요. 네, 정사용 삼국지에서 다르죠. 네. 사실 그 동탁이 네. 그 소재하고 진류왕을 바꾸려고 했던 근본 이유는 네. 사실은 그 하태우의 섭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정사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똑똑한 황제보다는 어리버리한 황제가 있을 때 자기가 정권을 갖다 대리하기가 더 편하죠. 그렇죠. 그 나간정 선생 모태 삼국지에서 나간정 선생께서 왜 그런 저기로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명분이 약하죠. 이제 이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조정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가 없다고 오로지 태익께서만 독보적인 그 세력을 갖다 구축하고 있으니까 천자폐위를 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제 내일 온명원으로 대신들을 갖다 불러들여가지고 소재의 그 폐위를 선언하고 진류왕을 옹립하는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이번 기회에 소재를 갖다가 그 폐위시켜가지고 네. 하태우의 섭정을 끝내지 않으면 네. 언제 우리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전국의 변화를 갖다 모색해보자고. 동탁은 이의 말을 갖다 듣고 즉시 시행에 옮기려고
조정 대신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온명원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도록 이제 초청을 해요. 이튿날 많은 조정 대신들이 온명원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탁은 검각에 보석을 박은 보검을 차고 이제 참석하죠. 보검을 차고요? 예. 연회가 이제 무르익어서 네. 대신들이 한창 흥에 이를 때 동탁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들을 향해 입을 열죠. 오늘 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고 조정 대신께서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연회에 모인 대신들이 그 말 듣고 이제나 저제나 갑자기 연회를 한다 보니까 두려움도 빠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모두 술잔을 놓고 이제 동탁을 쳐다보게 되죠. 십상시난이 수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조정의 기관과 지방 호적들이 충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보니까 천자의 위엄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천자는 타고난 자질과 위엄이 서려 있어야 종묘사직과 백성을 굳건히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의 천자는 자질과 위엄도 없기 때문에 천하를 품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한실이 부흥을 바라는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료학을 보니까 청명하고 황제로서의 자질과 위엄을 갖춘 천자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천하가 안정이 되고 백성이 태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료왕과 같은 사람이 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제 동탁이 갑자기 연회를 베푼 이유를 갖다 알게 되죠.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그걸 모를 때까지 조마조마했는데 동탁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갖다 열까 하는 이제 그림을 알게 되죠. 경악을 해요. 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정 대신들이 암만 그래도 병권을 장악한 동탁이 보복이 들어와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한 인사가 침묵을 깨고 대갈에서 외쳐요. 누가요? 이제 좀 들어보세요. 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태희 따위가 어찌 감히 폐의를 갖다 논하냐고. 누군지 감이 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깜짝 놀라 바라보는데 직금호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동탁이 가저롭다는 뜻이. 직금호가 감히 나의 말을 갖다 거역한다고. 그러니까 이에 정원 또한 목숨 걸고 이제 싸우는 건데 지지 않고 대꾸라죠. 그리고 또 정원은 뒤에 믿는 병주 강병이 있었어요. 태희가 조정의 병권을 장악했는지 몰라도 천하의 병권은 천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천자의 자리는 오로지 천자의 천수와 하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어찌 신하가 감히 천자의 문제를 갖다 논의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동탁도 밀릴 수 없죠. 천자가 자질이 없고 위험이 서지 않으면 천자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 중신들과 의논하려는 거 아니냐고. 동탁은 사실 대신도 아닌 직금호가 반대를 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이제 하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를 조성해서 내리둘러야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가요. 근데 정원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말 듣고 하죠. 그렇다면 소재에게 무슨 하자가 있다는 말이냐고. 선제의 적통인데다가 특별한 잘못도 없다고. 그리고 즉위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자질을 갖다 논하고 위험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고. 조정 대신들을 갖다 무시하고 혼자서 국정을 독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입을 담을 수 없는 역모라고. 그러니까 논리와 이치에 맞죠. 이런 그 말에 이제 대신들도 이제 동요하죠. 그래서 동탁은 대신들이 동요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공포를 갖다 눌러야 되겠죠. 보검에 이제 손잡이에다 두 손을 얹고 곧바로 장검을 빼들듯이 공포를 조성하면서 정원에 다가가요. 보검이 이제 그런 용도로군요. 내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이라고. 장검을 딱 빼려는 순간에 정원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체구의 장부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동탁을 쏘아보는 걸 발견하고 움찔해요. 누군가요? 모르시겠죠? 네. 금방 말씀해 드릴게요. 보검에서 손을 떼고 장부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이유가 빨리 분위기를 낚아챘죠. 급히에 나서서 이제 동탁에게 말을 건네요. 동탁은 명장은 명장을 알아본다고 자기도 움찔했던 거예요. 이제 동탁이 이제 말을 하죠. 태희께서 조정 대신들을 위해서 베푼 연회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많은 대신들이 불연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연회는 즐겁게 보내고 내일 내외조에서 함께 공론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사실 내외조 조정회의를 하면 직금은 참석이 안 되죠. 빼자는 아주 기묘한 제안이에요. 한 템포 딱 늦추는 거죠. 그렇죠. 동탁은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그 장수에게서 느낀 그런 묘한 기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를 되돌아와요. 헛기침. 정원 뒤에서 그렇죠. 하고 이제 헛기침하는 거예요.
정원 뒤에서 방천화극을 들고 동탁을 노려본 장수는 병주 5원 출신으로 자를 갖다 봉선이라고 하며 이름은 여포였어요. 아, 여포. 네. 정원이 병주 자사 시절에 여포가 기도위가 돼가지고 한해군에 주둔했었는데 정원은 무용이 워낙이나 출중하고 체격이 두드러지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여포를 갖다 이제 보고 최측근을 삼아서 주부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같은 이제 예우를 하면서 항상 곁에 두었어요. 뭐 궁술과 기마술이 뛰어나고 그의 무예를 본 사람들은 가까이서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갖다 탐내고 그를 갖다가 굉장히 치하했어요. 동탁을 보면 동탁 또한 그 동계라고 하면 이제 활과 화살을 갖다 담아가지고 등에 지는 그 통이죠. 두 개를 차고 말을 달리면서 좌로도 쏘고 말 위에서 우르도 활을 쏠 정도의 무장. 그러니까 무예라면 자신도 둘째가라면 서로 할 명장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명장은 명장을 알아본다고 여포를 보고 직감적으로 물러서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렇죠. 동탁의 행태에 이제 붕괴한 정원이 여포를 갖다 이끌고 한마디 크게 일관하는 이제 나가버리죠. 동탁은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대신들에게 깎인 위험을 이제 다시 갖춰야 되겠죠. 침착하게 말해요. 오늘은 연애를 즐기고 천자의 거치를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 동탁은 정원이 반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소지의 폐림 문제가 몇입 지어지지 않으니까 매우 분이 차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천자의 그 폐림 문제가 한 번에 종결된 문제는 아니죠. 동탁도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동탁은 이제 겉으로는 정원에게 당한 그런 수모를 갖다 태연한 척하면서도 연애가 패할 때까지 남아있으면서 대신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동탁은 내 외조 대신들을 갖다 불러들여가지고 천자 폐립을 다시 거론하죠. 어제 내가 거명한 일은 많은 대신들이 공감하는 바를 구체화시키고자 한 문제를 논의했던 거라고. 이제 어제 직구모 정원이 반대를 해서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동탁이 하나 그 실수한 게 있죠. 바로 심리전인데 바로 하루 전에 그 정원이 그 극심한 반발을 갖다 직면해가지고 확실하게 위압을 준다든지 내리누르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무기력하게 끝낸 후에 다시 논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해도 무방하겠지 하는 심리가 생겨요. 대신들이요. 압박에서 이거 해방돼가지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갖다 개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탁의 말을 갖다 받아서 상서 노식이 이제 의견을 말하죠. 노식. 대학자인데, 그죠? 천자폐립을 갖다 거론하는 건 당치도 않다고. 은나라 시절 태갑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재상 이윤이 태갑을 동궁으로 그 몰아낸 적이 있었고 한나라에서도 창업이 제위에 올랐지만 오른 지 27일 만에 정승 곽광이 폐위시킨 일은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창업이 제위에 오르기 전에 3천여 가지 죄를 갖다 저질러 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태무에 교하고 폐위시킨 사건이라고. 근데 지금은 소재께서 천자께서 지은 죄도 없고 이런 천자를 갖다 태무에 고하지도 않고 폐위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금 황제는 비록 어리지만 인자하고 추후의 사심도 없다고. 근데 한가 폐위에 지나지 않는 공이 정사의 그 관여할 권한도 없이 이윤이나 곽광과 같은 인망이나 명망을 갖춘 사람을 흉내내가지고 감히 폐립을 갖다 거론하는 건 불충이라고요. 옛 성현들도 말씀했듯이 이윤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나 곽광과 같이 조정을 바로잡을 의지를 갖다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려는 자는 역적일 뿐이라고. 그래서 공은 영모를 꾀하려 하냐고. 대학자 노식이 춘추와 예기 고사까지 그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필요한 언변에 동탁이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잠시 할 말을 잃어. 그러다가 영모라는 말을 갖다 반추하는 거예요. 영모는 몰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그냥 복음을 빼들어서 노식에 다가가요. 복음이 잘 쓰이네요. 이놈이 죽고 싶은 모양이라고. 누구에게 영모라는 말을 갖다 함부로 하냐고. 그냥 좌정이 모두 놀라서 동탁을 쳐다보죠. 이때 의랑 팽백이 급히 동탁을 제지해요. 노상소는 천하가 인자는 대학자이자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노상사를 해하시면 결코 태익께서 하시는 앞으로의 일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동탁은 잠시 잃었던 이상을 되찾으면서 외치죠. 저자를 갖다 성 밖으로 내치라고. 노식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미련 없이 자리 박차고 나와서 그냥 세상을 등져버려요. 멋있네요. 그렇죠. 사실
그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옛 성현들이 네. 멋있는 모습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주군이 암만 엉망으로 잘못되게 해도 권력, 권한, 목구멍 포도청인지 그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갖다 잃지 않으려고 직장인으로 가야죠. 확증 편향을 갖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현대인들을 좀 배워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 대신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사도왕년이 이제 동탁에게 건의하죠. 지금 모든 대신들이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폐립을 논의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 아니 사도왕년은 동탁이 추진하는 소재 폐위 논란을 왜 강력하게 막지 못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사도왕년 입장에서는 병권하고 정모의 그 분담권을 갖다 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동탁에게 뒤로 밀렸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자기에게 다시 정무권이 돌아오지 않겠나. 청류파의 젊은 학자들이나 그 무장들이 천방지축으로 날뛰어서 자기를 갖다 발걸는 것보다는 동탁을 끼고 정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그 당시에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게 망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동탁을 갖다가 제거해버리죠. 그 당시에서는 자신의 그 입지를 생각해가지고 동탁과 같이 이제 교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당했다 이제 싶은 거죠. 소리장도 계략에 의해서 당했다는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동탁에게 반감을 주지 않고 천천히 접근해가지고 소리장도 웃음 속에서 칼을 숨기고 제거할 기회를 보려고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동탁이 월권에 이제 분노한 정원은 곧바로 이제 병주 강병이 주둔하는 진지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둔하는 게 이제 군사를 갖다 점검해가지고 동탁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낙양성 남방에 있는 병주 강병을 몰고 나와요. 그때 낙양성에 입성한 군사들은 동탁하고 정원이었는데 동탁은 그 낙양성 북방, 그다음에 정원은 낙양성 남방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죠. 동탁은 이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요? 종사 장렬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서량 철기병을 이끌고 영체를 갖다 이제 구축해가지고 병주 강병의 공세에 이제 대비시켜요. 그때 이제 정원이 낙양성 북방에 있는 동탁에게 당도해가지고 채찍을 높이 들어채기고 이제 크게 꾸짖죠. 역적 동탁은 서량에서 철기병을 이끌고 거드럭거리면서 그 서량 주변의 상단이나 등쳐먹고 나라에는 티끌만큼의 공로도 없는 파렴치한이었다. 황명을 2번이나 무시해가지고 단지 받을 것을 두려워하다가 십상시 난을 갖다 들먹이면서 낙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병마의 우위를 갖다 내세워서 하는 짓이 고작 죄도 없는 천자를 갖다가 폐립시키는 역적질이나 하냐고. 내가 동탁 역적 놈을 갖다 제거하고 천자와 백성들에게 국태민안을 선물하겠다고. 사실 동탁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었죠. 언변에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월한 무력으로 그 정원을 갖다 패배에 안기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하고 장녀에게 이제 병사들을 딸려가지고 낙양성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게 돼요. 시가전이요? 네, 시가전. 장녀는 서량 철기병을 이끌고 정원에 이제 진영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여포가 방천 화극을 갖다 휘두르면서 동탁의 군사를 맞아 현란한 칼춤을 추는. 칼춤. 거기서 서량 철기병들은 넋을 잃죠. 사실은 칼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칼 발음을 갖다 일으킨다는 게 합당한 표현일 거예요. 여포가 한번 방천 화극을 휘두를 때마다 동탁의 군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사라져버리죠. 떨어지는 낙엽.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전술상으로 보면 서량 철기병은 넓은 야전 들판에서 대군을 상대로 기병이 상대 진영으로 신속하게 침투해가지고 기병들이 기동력을 이끌고 그 보병 진영을 갖다 붕괴시키는 전투에는 큰 효력이 있지만 낙양 성내와 같은 시가전에서는 용맹한 장수하고 그다음에 시가전에 경험이 있는 그 특공대 강병이 있는 군대가 유리한 법이죠. 정원은 이런 장점을 지닌 여포하고 병주 강병을 효율적으로 이제 용병해가지고 동탁이 낙양성에 입성한 이래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껴요. 그 동탁에게도 장녀 외에 용장, 이각, 곽사와 같은
명장이 있었지만 이각 곽사. 그렇죠. 네. 서량의 진지의 본질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각하고 각사를 갖다 진지에 쥐들시켰고 네. 그리고 그 동탁은 그 철기병하고 네. 그 하진 대장군이 주살당한 이후에 그 흡산 그 중앙군을 갖다 지휘해가지고 여포를 상대했는데 여포의 그 현란한 무예 그리고 시가전에 능한 병주 강병을 당해내지 못하죠. 네. 계속 패배해요. 여포의 그 인물상 하면 탁 나오는 게 있죠. 그 곱게 묶어 올린 머리에 금관을 쓰고 네. 백화 점포 위에 보석으로 치장한 갑옷을 입고 네. 허리에는 사자머리가 새겨진 그 띠를 갖다 두르고 방천 화극을 목검처럼 휘두르고 자유자재 휘두르니까 동탁의 군사들은 여포의 신들림에 넋을 잃고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네. 동탁은 계속된 시가전에서 정원에서 이제 패배하니까 네. 본진을 꾸린 낙양성 북면에 책사와 장수들을 불러들여서 대책회의를 열게 되죠. 지금과 같은 시가전에서는 정원이 정병으로 그 육성한 병주 강병과 선봉장 여포를 갖다 상대한 전투는 승산이 희박하다고. 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좀 내달라고. 근데 누가 나서겠어요? 이유겠죠. 모사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서면서 안을 던져요. 네. 현재까지 정원은 대장군 하진의 후원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정예병사 육성에 심려를 갖다 기울여가지고 병주 강병을 키웠다고. 특공대 키울 때 국가에 엄청난 그 기여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후원을 해줘요. 그렇죠. 병주 강병은 조정으로부터 호강할 정도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특공대라고. 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보급되는 군량과 풍부한 부식의 병참을 끊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붕괴시켜야 한다고. 보급을 끝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성격이 거칠고 영이 주도하지 못한 정원이 네. 결국은 생각이 얕고 무모하기를 들깨와 같은 여포 네. 둘이서 마찰을 갖다 일으키게 된 거예요. 네. 내분 일어난다 이거죠. 당군과 태익께서는 영체를 지키고 싸움을 피하라고. 마침 이유 자기 그 소신이 낙양의 군수행정 책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원이 병주 강병에게 보급품을 끊을 수가 있죠. 네. 그럼 그들이 스스로 붕괴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동탁이 이후에 상옥 추제 계책을 굉장히 높이 취하죠. 상옥 추제라면? 그렇죠. 예. 그 전에 말씀했듯이 옥상, 네. 그 다락방 옥상 네네. 위에 네. 올려놓고 사다리. 사다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딱 또는 나무도 좋죠. 나무에 딱 놓고 사다리 있는 걸 싹 치워버려요. 그 전에 대군들을 갖다가 잘 예우해줘가지고 이들이 강병을 딱 뗐는데 그들에게 보급을 딱 끊어버리면 우리 현대사에서도 실미도 사태가 있었죠. 실미도 사건이 있었죠. 특공대 네네. 북에 이제 북발시키려고 했던 군대. 그 사람들 예우가 아주 무지하게 아주 강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용도가 없어지니까 그들에게 보급했던 보급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들이 결국 반란이 일으켜서 시내로 청와대까지 진입했죠.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계책인 거지. 동탁도 딱 생각하는 거죠. 먹거리를 끊는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군요. 그럼요. 네. 이게 상옥 추제 계책이 아주 그냥 뛰어나다니까 묘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참 좋은 정책이라고. 그걸 이제 일단은 병주 강경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주부 여포를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고. 여포.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호분 중랑장 이석이 나서죠. 네. 소장이 여포하고 오연해서 같이 자라서 그의 성격을 잘 안다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했지만 성품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은인일지라도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당장 등을 돌리고 그리고 생각이 깊지 못해가지고 덜컥 화를 내고 일부터 저지른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수습하는 성격이라고. 태익께서 서량이 빼어난 준마하고 넉넉한 재물을 주시면 제가 여포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군수품이 보급이 끊겨서 자신이 처세하기 어려워지고 그럼 결국은 그 여포의 성격에 정원하고 부딪힐 것이다. 그때 제가 찾아가서 준마와 보물을 넘기면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포는 우리에게 올 거라고. 동탁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적토마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숙에게 건네가지고 여포를 회유하도록 해요. 적토마까지요. 그렇죠. 이제 여포하면 적토마. 그죠? 적토마 그 관우하면 적토마. 적토마. 예. 적토마 위에 있는 그 방천 화극을 휘두르는 여포. 네. 그리고 적토마 위에 있는 뭐예요? 관우. 그렇죠. 네. 관우가 뭘 휘두르죠? 청룡도. 청룡 언월도죠. 네, 청룡원을 뜨죠. 그렇죠. 네. 방천 화극을 든 여포하고 그다음에 그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는 적토마 위의 관우. 상상.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지 좀 다음에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아,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끝나시네요. 네. 그럴 이로써 이제 21편을 끝내고 네. 그 다음 편에서는 여포의 배은망덕을 통한 전국의 변화를 갖다 이제 전하겠습니다. 아,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